안녕하세요. 올해는 이제 경자년, 잘 아시죠? 경자년 특징이 뭡니까? 물과 관련된 거죠, 물. 물이 엄청난 수량의 물이 올해는 이제 수기가 오는 해인데 지겹도록 비가 오네요. 네, 지금 또 9호 태풍이 지금 상륙한다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뭐 대처해야죠. 오늘은 이제 가수 우리가 이제 디바죠, 디바 이선희 씨 이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사주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선희 씨 하면은 우리가 첫 떠오르는 거, 첫 인상이 아주 얇은 안경 쓰고 살짝 웃으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는 모습. 그죠? 그리고 나이를 먹지 않는 상당히 지적이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이잖아. 그럼 정말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근데 또 2월 달에 그러니까 뭐 이제 합의 이혼죠. 두 번째 이혼이죠. 이제 그 얘기 듣고 정말 이렇게 궁금하더라고. 저런 사람들도 이혼할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상당히 조용하죠. 지도 새도 모르게 합의 이혼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매스컴에는 전혀 뜨질 않죠.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좀 이렇게 정말 궁금한 거야. 저런 예쁜 어떤 여인도 이혼하나?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한번 사주도 같이 한번 이름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사주에 보면은요, 이제 갑진년, 병자월, 정유일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위키 이런데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갑진년, 병자월, 정유일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 그 남자에 대해서 이선희 씨 남자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해서 그거를 조금 유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경자시로 유출했어요. 경자시로. 그래서 이제 경자시로 유출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가 관이죠, 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월지에 자수 평관이 있죠. 이 사주는 평관격이죠, 평관격. 법, 도덕, 질서, 무관. 그래서 일 처리도 어떻게 돼요? 빠르게, 정확하게, 절도 있게. 그렇게 어떤 그런 성격이 편관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편관 남자 하나 있고, 여기에 보면 또 괴수가 하나 있어요. 편관이 여기. 이런 경우는 여기 정계충이 되죠. 자, 여기 임수 숨어 있는 거, 요건 또 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또 충이 되고, 여기에 있는 건 또 합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많게 나오죠, 사주에. 이제 관사론잡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 그러니까 사주를 안 보고 사람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주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남자가 많고, 이렇게 되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드러나 있는 그 밝은, 웃는 모습만 보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사주를 보면 조금 짐작이 가죠. 여기 신자진 여기 또 반합이 되죠. 수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남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화일간의 입장에선 이 남자 저 남자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론이 좀 많이는 안 쓰는데 이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스스로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공망은 이제 남녀 관계 볼 때,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이 관이 여기 있죠, 관. 요 관이 있는 기둥을 기준으로, 요 병자를 기준해서
공막을 찾으면 신유예요. 그럼 여기 공막이 되죠? 배우자 자리에 공막이 있다는 거는 즉 남자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살을 하나 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유파에서 배우자 자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 걸로 나오죠, 여기서는. 예. 힘들게 나온다는 거, 남자하고 인연이.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2월 달에 합의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운에서 보면은 지금 저 대운에서 50이 대운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세운에서 보면은 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니까 또 수가 들어오죠. 내년에 신축년에 본 축 지장간에 또 기회가 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민년에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헤어져도 남자는 또 계속해서 운에서 와요. 원국에도 보면은 남자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이제 관사론잡식으로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관사론잡된 여자의 특징은 뭐예요? 미인이 많죠, 미인. 그 남자가 많다는 건 못생긴 여자한테 남자가 많을 리가 있겠어요? 예쁘고 매력적이고, 항상 어떻게 돼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화일주 자체가 또 미인이죠. 자, 미남인 거는 일간이 정화일간하고 모토일간하고 신금일간. 여기 정화일간이 딱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남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위에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고민이 많죠. 남자가 이렇게 많으면. 근데 대운에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목화가 용신이에요. 목화 용신. 지금 금수 기운이 많거든요. 목화가 용신인데 기운의 흐름을 보면 41세까지는 수하고 금운이 가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나와요. 실제로 대운상으로 봐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목화는 이제 52세부터 이제 목화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42세부터 화운이 와서 그다음에 목운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운은 좋게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세운에서 보고 또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름의 사주에서는. 그럼 사주에서 이제 부모 덕을 볼까요? 부모. 자, 아버지, 여기 편지에 깔고 있는 게 여기 아버지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도 깨져 있죠. 여기 또 깨지니까 이것도 아버지 덕도 없는 걸로 나오죠. 제가 이 편지의 정제가. 어머니는 인성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어머니의 어떤 영향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겁재가 옆에서 바로 해서 생을 받죠. 이런 현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일단 남자가 많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는 사주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름을 한번 훑어보면요. 이름에 이제 우리가 항상 먼저 할 때 내가 자원오행을 먼저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성씨하고 이름상자, 이름하자가 있는데 자원오행이 목, 화, 토로 되어 있어요. 자, 용신이 목화라고 그랬죠. 목화 있고 요 토는 요 토기운이 약하죠. 하나가 있는데 이게 신자진 반합이 되면서 기운이 수기운으로 많이 흘러가 버리죠. 그게 토의 기운이 약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원오행은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오행을 보면 이시는 토고 이는 그 다음에 시옷은 금, 희는 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생금에서 극은 없죠. 그래서 발음오행은 잘 되어 있어요. 자, 음양오행을 보면은 음양은 여자인데 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이 하나. 그런데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죠. 7, 5, 9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음양오행은 잘 안 맞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남자 문제가 궁금해서 조금 자세히 요거 풀어보니까 요 자리에 형, 손,
부, 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자리에 뭐가 있어야지 남자가 있는 걸로 되냐면 관이 있어야 돼요. 관. 지금 관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에도 관이 없다는 건 뭐야? 자, 요런 이론을 우리가 이제 다자무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 무자로 나오죠? 관자가. 그래서, 이름에도 남편의 덕은 없다. 남자의 복은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리를 보면은 7액, 5액, 9액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천수에서 나온 후천수를 보면 이제 8액, 12액, 14액, 16액, 21액, 10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이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거는 이거 공망입니다. 이건 스스로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연인궁에 공망이 있다는 거는 남자 문제로 인해서 자라면서 큰 뭐 스캔들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이게 문제화되고 그런 거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연인궁의 공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원만하지가 않다고 나와요. 10획이라는 거. 이것도 공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21액은 이게 이제 자식 자리이면서 말년인데 이 자리가 이렇게 공망이 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21액 이 공망이라는 거는 21액 이 자체는 극부수예요. 남자를 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본인 위주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다 보니까 남자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자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저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 자리에 이 16수가 있는데 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거는 배우자가 어떤 무능력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16획이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처음에 만났던 분은 어떤 상당히 능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사망했다고 그러죠. 예. 두 번째 분은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뭐 개인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이름에서 풀이해 볼 때 배우자 자리에 16획 있으면 긍정적인 건 뭐냐? 배우자가 정이 많다. 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남한테 어떤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다정다감하다. 그런데 안 좋은 결과면에서 봤을 때는 남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요 14핵은 여기 이제 가정궁인데 이 가정궁에 14핵이 있다는 거는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우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화합을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랑이 감도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지 못하고 안목이 짧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다가오는 어떤 그 판단력에서 흐려진다는 거예요. 14핵에서.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본인 자리에 12액이 있는데 이 12액 자체가 실제로 보면은 이게 말년이 안 좋고 심리적인 불안한 거야. 심리적으로. 좌불안석한다. 10액이. 그런데 이렇게 공망을 맞으면요. 평생 가시밭길을 간다고 나와요. 끔찍하죠? 평생 가시밭길. 지형철리라고 얘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이 본인궁에 12액이 있다는 건 결정적으로 안 좋은 거야. 이름에서. 예. 그래서 뭐 사주는 어쩔 수 없지만 이름에서는 조금 하자가 있다. 요거는 뭐 큰 하자죠. 요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에 비하면. 왜? 이건 본인 사주로 치면 요 일간 자리, 요 자리가 이름에서는 여기 12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 공망이 걸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어머니 자리고 이건 아버지 자리인데 이 자체 흐름에서 봐서는 요 8액 같은 경우는 신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민한 거.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뭔가
항상 새로운 거를 추구하면서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7핵은. 자, 이제 8핵은, 여기 예민한 거, 현침살과 관련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하는 건 잘 안 맞아요. 내 머리를 써서 내 어떤 재주, 끼를 사용해서 뭔가 응용해서 기술을 접목시키면 성공한다고 나와요, 8핵은. 자, 이런 거 이제 보수적이고,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본인 자리가 12핵인데 공망이 걸렸다는 거.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견상으로 보는 거는 노래도 잘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히트들 많이 쳤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름상으로 봐서는 평생 가시밭길 간다고 나오니까 이거 참 너무 안쓰럽네요. 그래서 이선희 이 가수처럼 고음을 그렇게 처리 잘하는 가수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창력이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주에서 이 수가 많다는 거, 이 수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는 이 청각이 예민하다는 거, 청각이 발달돼서 음악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예민하게 들어야 어떻게 돼? 내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되면 도화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연예인들은 도화가 없으면요, 자기의 어떤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예요? 이게 도화잖아요. 내 끼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어디 가서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게 바로 도화인데, 이 도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예인으로서는 이 자격을 갖춘 사주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물론 이제 어떤 이 가정을 구성하고, 이제 자식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 어떤 성을 가지고, 특히 연예인들은 이 밖에 생활에 어떤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가정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요번에 2월 달에 이제 그렇게 합의 이혼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한번 중간에 해봤는데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유튜브 여대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대운에서도 그런 대로 이제 운이 따라주고 받쳐주고 그러는데 이 남자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 사주도 그렇고, 이름에서는 아예 없는 걸로 나오고, 이 배우자 자리가 무능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남자 복은 없다. 즉, 내가, 이 이선희 씨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한쪽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이선희 씨가 되고 부가 남편이 되면은 남편이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걸로 하면 오히려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남편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 반드시 골치 아프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탈무드의 지혜처럼 이선희 씨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는 이선희 씨보다 뭐 인격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좀 능력적인 면에서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셨을 때는 지금처럼 어차피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래를 정말 우리한테 많은 위안을 주잖아. 그 노래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인연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전율을 느끼죠. 그 고음 올라갈 때 보면 소름 끼치잖아요. 그만큼 우리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는 시기니까 그 정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창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노래를 계속 불러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